올해 초등학교 3학년 지호는 학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친구들과 놀이터를 향합니다. 축구도 하고 철봉에서 잡기놀이도 하며 신나게 놀고 있었죠. 그런데 철봉에서 내려오던 지호는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엉겁결에 손으로 바닥에 짚었죠. 무릎이 살짝 긁히고 손목이 살짝 시큰거렸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손목이 부은 것을 발견한 엄마는 얼음찜질을 해주고 파스를 붙여줬습니다. 엄마도 지호도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지호의 손목은 밤사이 더 심하게 부어 있었고 손목이 아파서 숟가락조차 제대로 들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가벼운 부상일까요? 아니면 뼈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단순히 삐었다고 생각한 지호의 손목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바로 성장판 골절.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장기의 위험 신호, 소아 성장판 골절의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천사 레디엘 인사드려요.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균 교수님과 함께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장판 골절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질환이고 일반 골절과 어떻게 다른가요? 성장판 골절은 아이 뼈가 자라는 부위인 성장판에 금이 가거나 손상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일반 골절은 뼈의 단단한 부분이 부러지는 것이고 성장판 골절은 뼈가 앞으로 자라야 하는 성장 부위가 다친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성장판은 정확히 어디에 있고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성장판은 모든 뼈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판은 딱딱한 뼈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연골 조직이에요. 이 부위에서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아이의 팔과 다리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면 단순히 지금 아픈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뼈 길이가 차이가 나거나 휘어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판 골절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성장판 골절은 주로 아이들이 놀다가 넘어지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다가 운동 중에 서로 부딪히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 킥보드, 농구, 체조 같은 모든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가장 많은 부위는 손목과 발목 주변입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손목을 다치기 쉽고 발목을 접질리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한 부위는 단순히 어디가 제일 많이 다치느냐와는 조금 달라요. 무릎 주변 성장판, 특히 허벅지뼈 아래와 정강이뼈 위쪽 성장판은 아이 다리 성장의 기여가 매우 큽니다. 무릎 쪽이 다치게 되면 길이 차이나 변형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뤄져요.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단순 타박상이나 삔각과의 차이일 것 같은데 성장판 골절은 어떤 증상으로 의심할 수 있나요? 부모님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아이가 넘어졌는데 이게 그냥 삔 건지 아니면 성장판이 다친 건지 알기 어렵습니다. 성장판 골절을 의심해야 하는 사인은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관절 가까운 부위를 누르면 유난히 아파하는 경우입니다. 압통이 있는 경우죠. 둘째, 붓기나 열감이 있고 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줄지 않는 경우예요. 셋째, 다리라면 딛기 힘들어하거나 절뚝거리는 경우, 팔이라면 아이가 팔을 안 쓰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모양이 휘어 보이거나 아이가 평소와 달리 심하게 아파하면 단순 타박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관절 가까운 곳이 아프고 붓고 못 딛거나 못 쓰면 성장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아이가 다친 부위에 파스나 얼음찜질만 해줘도 충분하다? 아닙니다. 가벼운 타박상이라면 얼음찜질과 휴식으로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성장판 골절은 겉으로 보기에는 심하지 않아 보여도 안쪽에 뼈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스는 통증을 잠깐 가릴 수는 있는데 골절 여부를 확인해 주지는 못하니까 아이가 다친 부위를 못 쓰거나 절뚝거리고 밤에도 아파하고 관절 근처가 많이 부으면 꼭 병원 진료를 권합니다. 성장판 골절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골절 부위가 잘 맞아 있고 안정적인 골절은 보통 부목이나 깁스로 치료하고요.
아이들은 뼈가 빨리 붙기 때문에 위치가 좋으면 수술 없이도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뼈가 많이 어긋난 경우, 관절면까지 골절이 들어간 경우, 손으로 맞춰도 위치가 잘 유지되지 않는 경우, 성장판이나 관절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서는 작은 핀이나 나사로 위치를 잡아주는 제한적인 수술도 있고요. 중요한 목표는 뼈를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성장판과 관절 모양을 최대한 바르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치료 후 일상생활과 운동 복귀는 보통 언제쯤 가능하고 어떤 단계로 회복되나요? 부위와 골절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가벼운 성장판 골절은 보통 3에서 6주 정도 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뼈가 비교적 빨리 붙어요. 회복 단계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첫 단계는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두 번째는 깁스나 분목으로 뼈가 붙도록 보호하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관절 움직임과 근력을 회복하는 시기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걷기, 가벼운 운동, 뛰기, 스포츠 복귀 순서로 갑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없어졌으니 바로 축구, 농구를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통증이 없고 관절 움직임이 회복되고 힘이 돌아오고 양쪽이 비슷하게 움직일 때 단기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성장판 골절을 단순 타박상으로 착각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성장판 골절을 단순 타박상으로 착각해서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뼈가 어긋난 상태로 붙거나 성장판 일부가 손상된 채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팔다리 길이의 차이, 다리가 휘어지는 변형, 관절 운동 제한, 만성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장판 골절이 성장 장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성장판 골절 후 성장 정지가 생기는 비율은 대략 1~2% 수준, 한 연구에서는 최대 5.5%까지 보고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성장판 골절 치료를 잘 받아도 양쪽 팔다리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다? 대부분은 잘 낫는데요. 하지만 성장판은 뼈가 자라는 부위이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아도 손상 정도나 부위에 따라 성장이 일부 멈추거나 한쪽만 자라서 휘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은 뼈가 붙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뼈가 앞으로도 올바르게 자라는지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관찰 기간은 골절 부위와 아이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한 경우는 몇 달 확인하고 끝나기도 하지만 위험 부위나 심한 손상은 6개월, 1년, 때로는 성장이 끝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요즘 성장판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습관과 보호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성장판 골절을 100% 예방할 수는 없고요. 아이들은 뛰고 넘어지면서 자라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험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첫째, 자전거, 킥보드, 인라인을 탈 때 보호 장비를 꼭 해야 합니다. 헬멧, 손목 보호대, 무릎, 팔꿈치 보호대 등도 중요합니다. 둘째, 운동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피곤한 상태에서는 격한 운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셋째, 놀이터나 운동장에서 무리한 높이에서 뛰어내리기, 친구를 밀기, 장난으로 부딪히기 같은 행동은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보호자는 아이가 다친 뒤 괜찮겠지보다 아이가 잘 쓰는지, 잘 딛는지, 통증이 줄어드는지를 꼭 봐야 합니다. 아이는 통증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관찰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성장판 골절이 겁을 주는 병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적절히 치료하면 잘 낫기 때문이죠. 하지만 놓치면 나중에 성장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초기에 꼭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가장 쉬운 기준은 이건데요. 관절 가까운 곳이 아프다, 붓는다, 못 딛는다, 못 쓴다,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좋아지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뚜렷하면 단순 타박상으로만 보지 말고 진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가 다쳤을 때
부모님이 너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면서 다칩니다. 중요한 것은 다친 뒤에 잘 관찰하고 필요한 시점에 진료를 받고 치료 후에도 성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장기 아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은 소아 성장판 골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단순한 멍이나 삔 것으로 넘기기 쉬운 작은 통증. 어쩌면 우리 아이의 성장판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야외 활동이 부쩍 늘어나는 요즘, 아이가 관절 부위를 다친 후 통증이나 붓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으셔야 해요. 우리 아이의 키와 미래,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균 교수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소아 성장판 골절 미스터리 완벽 해결. 소아 성장판 골절은 아이의 뼈가 자라는 부위인 성장판에 금이 가거나 손상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주로 넘어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자전거 또는 킥보드 사고,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해요. 성장판 골절이 일어났는데 치료하지 않으면 뼈가 어긋난 상태로 붙거나 성장판 일부가 손상된 채로 남아서 양쪽 팔다리 길이의 차이, 관절 운동 제한, 만성 통증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꼭 진료를 받아야겠어요. 병원에 가면 대부분은 3에서 6주 동안 구목이나 깁스로 치료하게 돼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작은 핀이나 나사로 뼈의 위치를 잡아주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해요. 성장판 골절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탈 때는 보호 장비 착용하기, 운동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하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친구를 미는 등 위험한 행동하지 않기, 아이가 이미 다쳤다면 보호자가 아이의 증상을 잘 관찰하기를 꼭 기억하세요.